유성수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미리 좀 양해를 좀 구할게. 목이 좀 많이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좀 많이 못 높이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 연휴입니다. 설날 연휴에 가족들과 모여도 처벌하겠다고 하는 정권, 바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또 부정선거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 지난 12월 24일, 25일 크리스마스 때를 기억하십니까? 크리스마스 때 혹시 9시 넘어서 길거리를 지나가 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불이 깜깜하게 꺼진,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최초의 크리스마스,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기독교가 이 세상에 내려온 이래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받는 크리스마스를 지난 12월 24일, 25일에 우리는 마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 또한 나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길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없고 많은 상점들은 불이 꺼져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마치 통금을 피해서 집에 있는 양, 이렇게 우리가 바로 어두컴컴한 있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제가 커서도, 제 아이를 낳고서도, 그러고 나서도 이와 같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크리스마스를 말살하고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이와 같은 크리스마스가 작년 한 번이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번만으로 끝나야만 이 나라가 진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정권을 가진 중국 공산당에 부역하는 이 정권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은 크리스마스를 말살하고 예배의 자유를 말살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절과 성당은 아무렇게 건드리지도 않는 그와 같은 행태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그냥 단순한 음모가 아닙니다. 음모가 아니라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직접 마주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만 붙잡고 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교회가 얼마나 이 국가에 해악을 끼치고 있길래 이와 같이 교회만 탄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고 기독교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써왔고, 바로 교회의 조직이 이들 공산당 정권,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세력이라는 것을 이들이 직감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행태를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K방역이라고 1년 내내 떠들면서 지금 설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K방역을 이유로 해서 도대체 정권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무엇을? 한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은경이라는 이 권력의 주구가 앞장서서 브리핑을 하고 확진자 수를 조작해가면서 확진자가 늘어났다, 때만 되면 늘어났다, 민노총이 집회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헛소리를 해온 것이 K방역의 오로지 한 성과, 오로지 하나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속아서는 안 됩니다. K방역을 이유로 해서 집회를 못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 방역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병에 걸린 국민들을 살처분해도 된다라는 기가 막힌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단지 우리가 모이고 마느냐 아니면은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정권을 가지고 다수라는 이름으로 가짜 민주주의 파시즘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는 이 다수의 횡포, 정권을 가진 자의 이 독재의 횡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바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정권에 맞서서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언론들이 끝까지 그 자유에 기반해서 어떠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언론의 자유는 이미 말살되었고, 언론인들 그리고 대형 언론사들은 이미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침묵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언론 스스로 무너뜨리고 이 정권에 부역하는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달라, 표현의 자유를 달라, 집회의 자유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곧 이어서 재산권, 우리들의 신체의 자유가 곧바로 침해되는 그와 같은 날이 바로 올 것입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협이 곧바로 올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떠들고 있는 저 또한 언젠가는 이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죄를 씌워서 저를 잡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잡혀가고 제가 쓰러지고 제가 아파서 누워도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할 시민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고, 그분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그분이 쓰러져도 또 다른 분이 바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해놓은 폐악질 중에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적어왔습니다만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입막에 마스크를 쓴다면 그것은 마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렇게 억지로 제 입에다가 이렇게 씌워놓는다면 이것을 바로 입막에, 우리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입막애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맞습니다. 내 건강을 내가 알아서 할 자유,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지는 자유,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입막애를 씌워가며 9인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끝까지 우리들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K방역이라고 그렇게 신나게 떠들어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오로지 브리핑만 했다, 브리핑만 하면서 여론만 조작했다, 그게 바로 K방역의 실체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리고 또 간호사들이, 이 의료 인력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희생을 해가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그것 또한 자신의 공익량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의사들을 공공재로 만들고자 국가에 예속시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문재양 정권입니다. 문재양 정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정권을 가지지 않았을 때 폐지해야 된다, 어쩌고 한다 그러면서 환경 근본주의자들을 앞세워서 환경을 마치 지키는 양 그렇게 떠들어대다가, 그렇게 좋아한 우리의 유일한 자산일 수밖에 없는 원자력 발전을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는 바로 이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문재인 정권입니다. 갖다 주는 것까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갖다 주는 것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말살시키고 원자력 인력들을 모두 말살시키는 이와 같은 행태는 과연 이적 행위다 라고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폐악질이 있지만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내 집을 내가 사고 팔고 할 자유마저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박탈당했습니다. 재산세와 양도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금지시킨 것에서 모자라서 이제는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모든 허가를 받도록 국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재산을, 모든 자유를 자신들이 독점하고 우리 국민들을 국가에 예속시키는 것이 저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재인은 과연 얼마나 똑똑하길래 이와 같이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지난 정권 동안 계속 자행해 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의 저 덜 떨어진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배후에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고 증오하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의 위협, 중국의 위협은 단지 그 중국이 만행을 저지르고 횡포를 저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중국 공산당은 세계를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끝없이 약탈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인 위협을 바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바로 부정선거, 인위적인 조작이 일어난, 국민들이 투표한 대로 투표가 되지 않고 인위적인 조작이 일어난 부정선거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선거라는 현실은 철저하게 기존 정치인과 언론들의 침묵 속에서 은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중국 공산당의 만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깨어난 시민들이 2020년 4월 15일 이후로 끊임없이 거리에서 투쟁하며 지금까지 이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아주 멀고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멀고 힘들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침묵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와서 문재인 퇴진을 한 명 한 명 외치면 우리는 반드시 저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그 승리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스스로 한 분 한 분 나와서 문재인 퇴진이라고 구호도 없이 피켓도 없이 깃발도 없이 외치기 시작하면 저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이지도 않는 그 후손들에게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이 오늘 깨어나서 오늘 한 분 한 분 외쳐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극악스러운 거짓말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바로 대법원의 수장이라는 바로 선거무효소송 126건을 그야말로 방치하고 짬시키고 있는 바로 대법원장 김명수가 거짓말을 스스로 하면서 스스로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오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렇게 폐악질을 벌이면서 상권 분립을 말살하며 헌법을 훼손시키고 있는데도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기존 정치인들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자유를 지켜달라 읍소하면서 부탁하면서 빌빌 기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유를, 나의 자유를,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은 오로지 우리의 손으로만 가능합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한 번만 외쳐주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한 번만 문재인 퇴진, 문재인 구속을 외쳐주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바로 승리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구호를 외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립 훼손하는 정권의 개 김명수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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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무효소송 126건에 대하여 침묵하는 대법관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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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정원 투쟁